지금 저희 보는 것처럼 뭐 후보는 당연하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지금 강서구를 찾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 입원 중이어서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을 올려서 지금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는데 이재명 대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 같은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께서 저는 당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10월 5일 커밍 순이라고 돼 있어요. 10월 5일 내일인데 그럼 내일 복귀한다는 뜻인가요? 이제 당무로 복귀하고 또 예. 이제 또 예측할 것은 근데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당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또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6일, 7일 있으니까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건강은 100% 회복하지 않았지만 당무 복귀에서 첫 일성이 강서구청장을 진두지휘해서 이것을 정권 심판 이걸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선거에 이겨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해왔던 그런 정부 정책 운영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네. 또 여당도 늘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기각되고 나서 이제 민생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민생, 경제 살리는 그런 결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추, 첫 단추가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5일 커밍순 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책임감을 함께 이제 목소리로 한번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최소영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복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복귀가 오히려 저는 야권에게 꼭 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독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바로 영수회담 제의하면서 이렇게 민생전환 프레임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지만 실제 과연 이제부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두세 번씩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네네. 가까이선 우리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폭넓은 상식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것들이 정말 그러면 중도층에게 먹힐 것인가 지지층을 견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5일이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6일, 7일이 아마 사전 투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전에 와가지고 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또 5일부터는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런 이제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 타이밍을 보고 가는 게 최적이겠다 싶어서 아마 10월 5일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복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저는 이것이 지지층 결집엔 어느 정도 득이 되겠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않은 그런 유보층이라든가 중도층 그다음에 정말 지역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거는 반드시 득이라고만 볼 수 없어서 이것은 네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칼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5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도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고편이고 사실 본 게임은 내년 4월 총선이겠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핵심적인 여야의 전략이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준비를 했는데 매주 주간 여론조사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 한국갤럽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맨 아래에 있는 이 무당층의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8, 29, 29%. 사실 무당층이 지금 변함없이 계속 견고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하고 강성필 부위원장께 가까이 여쭤볼게요. 이 무당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보시나요? 지금까지 정치가 사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우리 지지층이 공고해진다 이런 쪽으로 왔어요. 네, 사실 네. 또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정권 발목 잡기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은 하지만 지금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정권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에 사실 좀 환멸을 느낀 분들이 계속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털고 가야 하는데 또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또 함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양쪽 정당 다 스스로의 호감을 가지고서 무당층을 흡수하기에 지금 어려운 구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이런 사실 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또 그거에 대한 방향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네. 민주당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른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민생에 대한 부분을 앞세우는 것이 사실 머쓱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사실 좀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집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계속해서 우리 밀월 관계, 허니문 관계는 조금 끝났을 시기는 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아야지 예. 아무래도 좀 정상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33대 33,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둘 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당의 잘못을 보면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되는데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이념 논쟁,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피곤한 겁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이럴 때 야당이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혀서 약간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에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또한 이번에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어떤 국정 운영 1년 반을 제대로 점검을 해보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번 그 국회를 통해서 어떤 민생 법안을 통과하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뭐 과거에 청와대 좀 재직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슬슬 이제 총선을 다가오니까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 참모들이 네. 뭐 많게는 30명까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를 한다.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역대 어느 정부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네. 정부 때 이른바 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출마해서 당선이 또 됐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는 굳이 일기예보를 비유한다 그러면 날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총선을 치를 때는 날씨 갖고 치르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를 갖고 치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고 홍보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되어서 이건 선거를 치르는 나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지금 출마 여부는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폭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폭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약간 큰 틀의 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기후적 요소에 정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얹혀가기 위해서는 예. 저는 여기에 대한 민생이라든가 경제 위기 이런 데 대한 지표들이 매우 상승돼 줘야 돼요. 저는 이런 타이밍에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이 없이 이분들의 출마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정 성과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평가받는 거 이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만 이분들의 좀 말하자면 약진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좀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가 좀 소폭 상승하는 국면에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전략적 고민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이런 참모들에 대해서 1차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맞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출마는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이슈가 지금 선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명 지금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죠. 지금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사람입니다. 뭐 지금뿐이 아니고 전에도 그래왔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